자, 왕명학 7번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책에 나와 있는 그 김세정 씨의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김세정 씨가 쓴 논문 중에 한국에서의 왕양명 생명철학의 주체적 전개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양명학이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왕명학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고 나서 이게 사문난족이라는 게 이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배척을 당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지금 이 책의 89페이지 보면 최명길의 실질 사상과 생명주시 사상이라서 최명길을 다루고 있어요. 1586부터 1647년. 이 양반 최명길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명학에 기반을 해서 주의희의 철학을 비판하고, 특히 이제 이분이 했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병자호란 때 그 청과 그 화평하자, 싸우지 말자.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뭐면, 명나라는 중국 사람이고 이 청나라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맨날 오랑캐라고 하는 거죠. 만주적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조정에서 이제 소위 명분을 중요시하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 뭐예요? 그 조정의 대신들이, 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최명길이가 나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우고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망한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리를 보자.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화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최명길이가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양지설이죠, 양지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번역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 김세정 씨가 그런 그 왕명학의 뭐 개념 중에 하나를 끌어들어와서 최명길이 그렇게 화평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걸 뭐냐면, 수시 변혁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편적인 이치만을 얘기하면 우리가 명나라하고 싸워야겠지만, 그 뭐 상황이 달라지고 지금 중국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왜 그래서 싸워야 되느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양면 또한 의라고 하는 건, 여기 페이지로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의라고 하는 건 양지로서 고정분별한 법칙과 규범에 집착함이 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시 번역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지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난 상당히 대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화론의 궁극적인 목적, 최명길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명분과 형식주의에 벗어나서 백성과 국가를 위난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명학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이 조선에서 이 양명의 영향을 누굴 두냐면, 정제두와 강화학파를 들어요. 정제두란 사람이 소위 이제 양명학의 이 양지설을 수용하면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측은지심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사람의 생도이며, 95페이지입니다. 양지 또한 생도이다. 양지는 측은지심의 본체로서 측은해야 할 줄 아는 까닭이 양지라고 할 뿐이다. 라고 해서 양지란 바로 타자의 생명 손상을 아파하는 가문과 통각의 주체, 이런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제두란 사람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 양지라는 거죠. 측은지심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측은지심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뭐 쌍놈, 양반, 뭐 이런 계급적인 질서가 아무래도 무너지겠죠.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방법, 그 지배층이 아니고 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제두에 오면 평등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조선 말이라는 게 우리도 뭐 그냥 개론적인 지식이지만, 이제 서서히 그 소위 삼정이 문란이 되고 못 먹는 사람 아주 백성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뭐 양반들이 에헴 그러면서 뭐 세금이나 받아먹고 뭐 책이나 읽고, 이제 그걸 속학이라고 그러죠. 속학. 맨날 과거 시험 보고 뭐 그런 걸로 뭐 그걸 공부라고 하니, 이 소위 이 시기에 오면은 참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오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명학을 통해서 평등 의식을 찾고, 그런 기질이 다양한 것 속에서 결국은 무슨 쌍놈이니 평민이니 중인이 이런 거 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김세정 씨가
정제들은 당시 신분이 차별이 매우 엄격한 신분적 봉건 체제 속에서 가장 좋은 법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민을 없애서 사내종과 계집종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친민을 없애고 개인 소유의 천민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벌써 그 전통적인 주작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발상이죠. 98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더 나옵니다. 산업공상의 신분 문제를 넘어서서 천민까지도 두루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제주의 사상이 이제 여러 무인들이 모여서 강화학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화학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화학파 사람들이 일제하고 이제 일제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면서 일제하고 연결됐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친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랬대. 왜?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양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투쟁했다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한 말에 박은식과 정인보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이 소위 왕양명의 사상 중에서 대동 사상을 강조하면서 제국주의의 어떤 흐름을 서양 제국주의 흐름을 거부하고 세계 평화의 논리를 모색하는 것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 양명학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켰고 그런 면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대동평화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인보 같은 경우는 양명학을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내면서 양명학 언론이라는 거를 썼대요 책을. 그러면서 그 자신을 속일 수 없는 본심 그게 양지로서 이런 양지의 특성이라는 건 감통 얘기 여러 번 했죠. 가문과 통각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가문과 통각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민족의 어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인보가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또 사상 철학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수시 번역성, 그다음 천지 만물 일체를 중심으로 한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진작에 조선 시대에 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먼저 그런 정도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면 이 책은 그 김세정 씨가 이렇게 무슨 토론 비슷하게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신자유주의 시대 때의 교육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소위 이 양지, 통각, 친민 이런 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427페이지에 보면 감흥, 아픔 이런 걸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명학의 철학적 기반인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 갈등 이런 거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양명학의 사상, 감통, 감흥 이런 걸 한번 좀 되살려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 동등성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육도 여기도 보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양지라는 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기술적인 교육도 뭐 그렇게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 그래서 여기 435페이지에 보면 양명학에서의 교육의 목표는 입지라는 거예요. 입지.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뜻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게 뭐야?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르쳐?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을 시험으로 몰아가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런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사회적인 협동이나 공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즐거워야죠. 양명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지라는 게 뭐냐면 내 본질을 깨닫는 게 양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교육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학교가 재미없고 이 나라가 전부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덕성 교육도 좀 시키고 사람의 마음 자체를 좀 그 공생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라. 그런 유기체적인 인간 혹은 천지 만물과 공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명학이고 그런 게 이제 이 소위 돌봄과 돌봄과 공생의 길 아니겠냐. 뭐 나는 뭐 들레즈가 천개의 공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10장인가에 보면 뭐 소수자 되기 뭐
뭐 이런 얘기나 지금 이 양명학에서 뭐 김세정 씨의 책을 주로 제가 인용하면서 이제 양명학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했지만 양명학의 세계는 공생, 통각, 가문 이런 거는 다 대단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나 이제 제가 요거 포스트 모던 끝나고 다음에 잠깐 이제 여성주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여성이라고 여성주의 이런 페미니즘 이런 게 뭐냐면 소수자의 문제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미니즘 말고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무슨 페미니즘,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들레저나 무슨 양명학의 어떤 철학적인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 얘기를 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